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수콘수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모티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어 구상은 이모티콘 제작의 첫 단추입니다. 대부분의 작가 지망생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나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번뜩이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경험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모티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의 일상과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구성의 첫걸음은 주변을 둘러보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억지로 소재를 찾아내고 구상하는 것보다 평상시 관심 있었던 부분,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취미도 좋고 운동, 직장, 모임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아이디어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잘 아는 내 주변의 이야기들은 아이디어를 확장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매일 당연해 보이는 일상의 상황들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멋진 새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물 웅덩이를 건너야 한다면? 이런 색다른 생각들은 독특한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카톡 대화방을 살펴보세요. 중점적으로 살펴볼 점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많이 대화하는지, 어떤 감정과 상황을 이모티콘으로 자주 사용하는지, 그 방의 분위기와 내 말투는 어떤지입니다. 제 카카오 이모티콘 중 흔한 딸내미는 평소 부모님과 대화하는 카톡방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거의 매일같이 하는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로 이모티콘을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에 만든 이모티콘입니다. 밖에 나와 있을 때, 배고플 때, 부탁할 때, 귀찮을 때 등 실제로 많이 사용한 문구로 메시지를 담았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메시지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온 소재는 현실감을 높이고 친숙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공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메모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컨셉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그 아이디어를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상시 아이디어나 경험한 것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아이디어가 좋지 않다고 생각될지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일단 적어두면 나중에 모아둔 아이디어에서 좋은 것을 골라 쓰거나 결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반려동물은 이모티콘 아이디어의 보물창고예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자주 하는 행동인 꾹꾹이, 상자에 들어가기, 식빵처럼 앉아있기, 고장나기 등 재미있는 행동은 현실감 있고 개성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다양한 동작 외에도 반려동물의 성격을 찾아내는 연습도 할 수 있는데요. 자주 짖거나 짜증을 내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자려고 배를 땅에 붙이거나 눈꺼풀이 감기는 일도 있죠. 모든 반려동물의 독특한 성격이 바로 이모티콘의 캐릭터입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용자들에게 이런 현실감 넘치는 동작과 표정들은 우리 집 반려동물 같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구매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아이디어에는 재미 요소가 필수적이에요. 트렌디한 유머 코드는 인터넷 SNS의 유머짤, 트렌드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에는 어떤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지, 유머글에는 어떤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이모티콘은 승인부터 출시까지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지 않도록 빠른 기획과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은 아이디어가 모였다면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생각의 지도라는 뜻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라는 키워드로 이모티콘의 마인드맵을 그려보죠. 엄마와 관련된 생각을 마구잡이로 적어봅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을 움직이며 생각을 종이 위에 나타내다 보면 종이에 적은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해 좀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글자도 좋고 그림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연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뽑아놓은 다양한 키워드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보통 2가지로 분류해서 나열하는데요. 첫 번째는 캐릭터와 소품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할 그래픽 키워드와 두 번째는 상황 메시지를 구상할 때 참고할 메시지 키워드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용도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도 점점 이모티콘 컨셉트가 구체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로 이모티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키워드 정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좀 더 구체적인 이모티콘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